이번 그 기자회견에 하게 된 동기나 핵심 쟁점 요약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지회 운영 지침의 개정, 적용 과정과 시행 문제. 해외지회 표준 운영 규정은 개정 과정에서 해외지회 의견 수렴 절차, 부재, 총회 약 1개월 전 개정 지침 통보로 준비 소명 기여가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총회 결과 보고 독촉 및 행정 조치의 비례성 문제. 총회 직후 단기간 내 반복적 공문을 독촉을 해서요. 그 회신 예정 안내 이후에도 협의 없이 제재 조치가 진행됐어요. 쟁점 3번은 2025년 12월 6일 총회의 실질적 성격, 회장 선거가 아닌 선임 수석 부회장 선출, 차기 승계 구조 명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조치. 네 번째는 직무정지 통보, 직후 발생한 즉각적인 언론 노출 문제, 직무정지 당일 언론 문의 시작, 24시간 이내 언론 보도 발생, 내부 문서 관리 및 정보 통제 적정성 검토 필요. 12일 날 직무정지가 되고 13일 날 언론에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랬고, 해외 지회에 대한 공식 소통 원칙의 일관성 부재, 공식 지회장과 실질적 협의 면담 및 부재, 선택적 소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관리 방식, 먼저 최근 광복회 미국 선언문제와 관련된 여러 논란과 보도로 인해 기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이사회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는 현재까지도 정관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외부의 개입과 그로 인한 오해가 이루어지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갈등을 키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제기된 주장들에 대해 사실과 기록 그리고 정관에 근거해 차분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 기자회견 공식 입장. 기자회견의 목적과 기본 입장. 본 기자회견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비난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 절차적 맥락이 생략된 보도, 그리고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의 개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사회로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단체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정관, 절차, 공공기록에 근거하여 그동안 왜곡되거나 누락되어 온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가 다시 정상적인 법적 조직적 질서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 역사적 운영 관행. 광복회 미국 선언부 주회는 이건 우리 양사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요약을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첫 번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 운영 지침 개정 적용 과정 및 시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외 지회 표준 운영 규정 과정에서 해외 지회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가 되었습니다. 총회 약 1개월 전 개정 지침 통보로 촉박한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고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쟁점 두 번째, 총회 결과 보고 독촉 및 행정조치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회 직후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공문으로 독촉을 해왔습니다. 회신 예정 내용 이외에도 저희와 협의 없이 제재 조치를 임의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쟁점 세 번째, 2025년 12월 6일 총회 실질적 성격, 회장 선거가 아닌 선임, 수석 부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차기 승계 구조 명확화를 위한 조직 운영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승인된 내용이었습니다. 쟁점 네 번째, 직무정지 통보 직후 발생한 즉각적인 언론 노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정지시킨 당일날 언론에 임의적으로 알려서 문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시간 이내에 언론 보도를 발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문서 관리 및 정보 통제 적적성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다섯 번째, 해외 지회에 대한 공식 소통 원칙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식 지회장과의 실질적 협의 면담이 부재가 됐습니다. 선택적 소통으로 비춰줄 수 있는 한국광복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복회 미국 산안부지의 역사적 운영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읽으면 되죠? 네. 광복회 미국 산안부지회는 1994년 미주 광복회로 출범한 이후에 2001년 현재의 광복회 미국 산안부지회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직 명칭의 변화와 무관하게 약 30년간 해외 지회라는 특수성 속에서 일관된 운영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총회에서는 회원들의 동의와 박수로 추인하는 방식의 관행이었고 외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그동안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특정 인물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미주 광복회 시기부터 미국 산안부 지회 체제로 이어져 온 해외 지회 현실과 회원 구성에 대한 오랜 내부 협의와 관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1대 회장 시기 이후부터 2대 회장 임기와 공국에 대한 태도입니다. 1대 회장은 약 18년간 장기 재임하였습니다. 그 2대 회장 임기까지를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본국 광복회, 중앙조직 또는 그 어떤 상급 기관에서도 미국 산안부 지회의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복수 추천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출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외 지회 운영에 대한 개입 사실을 단 한 차례도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즉 1대 회장 시기뿐만 아니라 그 후 2대 회장 임기 기간까지 포함하여서 미국 산안부 지회 회장 선출 및 운영 방식은 일관되게 존중되어 왔습니다. 이는 본국이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 산안부 지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해 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적 연속적 관행이 김준배 회장 임기에 이르서만, 그것도 총회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한국광복회 중앙조직위와 소통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은 공정성, 일관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1대, 2대 회장 시기와 3대 김준배 회장 시기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및 2대 회장 시기가 약 30년에 걸쳐서
광복회 미국 선언부 뒤에는 주정부 기록상 반복적인 서스펜드 상태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비영리 법인으로서 요구되는 법적 유효성과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대 김준배 회장 임기 이후 기존의 불안정한 법적 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정관을 갖춘 새로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정부 등록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비영리 법인으로서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정비 확립되었으며 광복회 미국 선언부 뒤에는 정관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적으로 유효하고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단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가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주정부 공공기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김준배 회장 연임의 배경과 정관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배 회장의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과정은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권과 조직 현실에 따른 절차적 결과였습니다. 당시 정관상 회장 기준 자격을 충족한 임원 및 이사회 구성들을 대상으로 회장직 수행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자격을 갖춘 다른 임원 이사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저에게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자격 요건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예를 들 수 없었으며 그 결과 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하고 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은 김준배 회장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서 승인되어 온 바 있습니다. 정관 제9조 제3항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회 미국 선언부의 정관 제9조 제3항은 회장 후보 자격에 대하여 다음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자격 3년 이상 정회원으로서 회부를 납부한 회원. B. 경력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정회원. 이사회는 위 정관 조항에 명시된 회장 후보 자격 및 경력 요건을 기준으로 후보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은 김준배 회장이 유일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복회 미국 선언부 뒤의 정관에 따라서 김준배 회장은 4년 임기 종료 후에도 회장 후보 자격을 충족할 다른 지원자가 없어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12월 6일 총회에서는 회장직이 선거 대상이 아니어도 별도의 회장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당시 공석이었던 선임 부회장 직위에 대해서만 정관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2025년 12월 6일 총회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6일에 개최된 총회는 회장 선거를 생략한 총회가 아닙니다. 정관과 선행 절차에 따라서 선거 대상 직분을 구분하여 진행된 총회였습니다. 이미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회장직의 연속성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총회에서 회장직은 선거 대상이 아니었으며 정관에 따라 공석이었던 선임 부회장 직위에 대해서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문제는 회장 선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선거 대상이 아닌 직위에 대해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 총회 직전 복수 추천 통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임 부회장인 김용애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총회 직전 복수 추천 통보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국 광복회로부터 총회 2025년 12월 6일 총회를 앞둔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동안 30년 동안 전혀 적용된 적이 없는 이른바 복수 추천 규정이 저희 지회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이 과정에서 정관 개정이나 총회 의결, 회원 공지 절차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적용된 이런 정관이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안에 그렇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도 이사회를 거치고 또 정관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복수 추천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이 규정은 저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다른 해외 지회와의 협의나 또 의견을 교환할 수도 없었고요. 또 공식 논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수 추천에 대해서 공청회나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또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중대한 운영 기준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 절차 및 해외 지회에 적용되어 온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2025년 12월 6일에 저희가 총회를 했는데 본국 광복회에서 2025년 12월 8일에 1차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가 제출을 보고에 대한 제출을 2025년 12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공문 발송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출 기간이 2025년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0일 총회 결과 보고 독촉 3차 공문 및 최종 경고 발송을 받았고 제출 기한이 2026년 1월 9일로 되었습니다. 저희 미국 서남부 지회에서는 회신 예정 안내 공문 발송을 회신 예정일이 2026년 2월 15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6년 1월 12일에 본국 광복회 지회장 직무 정지 통보 및 추가 제출 명령을 받았고 동일 시점에서 언론 문의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직무 정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은 회장님의 직무 정지는 절차, 권한, 비례성, 시점 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정당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직무 정지를 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장 직무 정지는 단체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치입니다. 정관 또는 명문화된 규정에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직무 정지는 어떤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는지, 누가 어떠한 권한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런 통보를 받았는데요. 사전에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단체 운영 원칙상 직무정지와 같은 중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항에서는 공식적인 소명 요청이나 해명의 기회나 의견 제출 절차 그 어느 것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절차성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총회 직후 극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과도적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총회가 종료된 직후 불과 수일 내지 수주 만에 이렇게 연속적인 결과 보고 독촉과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과거 수년간 해외 지회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단기간의 집중적 압박이나 직무 정지로 이어진 전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 시점에만 곧바로 직무 정지로 이어진 것은 조치의 비례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희 해외 지회의 법적, 조직적,
구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국 서남부 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회 중심의 독립적인 운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직무정지와 같은 이렇게 중대한 조치는 이 사회, 정관, 현지 법률 체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또 정관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관이 있는데요.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직무정지 선언, 언론 대응, 단체 대표 행세를 하며 단체를 심각한 법적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의 공식 의사결정 및 대표 권한이 정관과 이사회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상 근거가 없는 임의 조직에 단체를 대표하거나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내부의 권한 구조를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외부 기관, 언론, 제3자에게 단체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단체 전체가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에 노출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회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의 요구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관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산. 둘, 절차적 근거와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장 직무정지 조치의 무효화. 미국 서남부 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 법 및 자체 정관을 일관되게 준수해 왔습니다. 해외 지회라는 이유로 공급단체가 현지 법률과 정관을 넘어 특정 조치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소급 적용을 할 수는 없으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현지 법률 체계와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원칙적 입장. 이사회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절차를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위협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마무리 발언. 광복회는 특정 개인의 단체가 아니며 외부의 압력이나 일시적인 혼란에 의해 그 정체성과 사명이 흔들릴 조직도 아닙니다. 광복회 미국 서남부 주회는 정관법 그리고 역사적 책임 위에 서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과 절차 그리고 조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침묵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광복회 미국 서남부 주회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존재하며 그 길을 끝까지 책임있게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 여러분께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페이지에는 없지만은 그동안 저희가 한국광복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래서 2025년 봄에 4월경에 저랑 광복회 회장님과 같이 한국광복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소통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한국광복회에서 일방적으로 면담을 거절당했어요. 그때 심정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 김진배 회장님께서 2번 더 한국을 방문하셔서 소통하자.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소통하자. 그래갖고 2번을 더 방문했어요. 근데 2번 다 면담을 거절했어요. 저는 너무나 그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한국광복에서 그걸 거절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위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 당시에 광복회 회장이었던 장석위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모든 공문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공문서를 그분 개인한테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계속 추적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위계질서를 위반한 그 사건이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2월 총회 때 그 장석이라는 분이 우리 총회에 참석을 해서 한국에서 온 공문이라고 총회 시작 전에 막 공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공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한국광복회 지시를 안 따르면 징계하겠다. 예. 그러면서 공문을 돌렸어요. 그 장석이라는 분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3번째 소통하고자 끊임없이 찾아갔는데 소통을 안 하고 일개 회원한테 그런 공문을 보내고 총회 때 공문을 돌리면서 한국광복회에서 김진배 회장이 한국광복회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아주 많지만 간략하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3가지. 우리는 한국광복회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무시를 당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한국광복에서 직무정지 통보를 하였고 직무통지한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1대 회장, 2대 회장, 장석이 이분들이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광복회 그 카톡방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올렸어요. 그리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저희는 끊임없이 잘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당해 왔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과 고민 끝에 우리 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계속 만나서 우리가 소통을 한 결과 이 사실을 우리 기자분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한국광복회에서 계속 소통을 거부한 주체가 이종찬 회장이에요? 이종찬 회장이겠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같이 회장님하고 저랑 한국광복회 2025년 4월 달에 방문했을 때 미리 면담 요청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 2025년 4월에 면담을 요청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타이틀은 뭐였어요? 그동안 저희가 공문을 수도 없이 보내도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답신이 없어서.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느냐고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소통을 해야 뭐가 오해가 없잖아요. 수도 없이 공문을 보내도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었어요, 여태.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비로 비행기표 끊어서 한국광복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면담 신청한 그 날짜에 이종찬 회장이 면담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회장이 계속 2번 더 방문했는데 2번 다 거절당한 거예요. 지금 산업부 집에 이사는 몇 분이세요? 저 이사 5명. 다섯 분. 그 지금 등록 회원은요? 등록 회원? 네.
다 등록해버리죠. 아니 그러니까 몇 명 등록? 32, 서남부지회 등록. 32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위 단체잖아요. 한국광복회 하위 단체고 상위 단체에서 이미 제명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자회견은 저희가 그러면은 그 상위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그 제명은 아니고요. 네. 직무정지.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그 광복회의 전임 회장 두 분이 계세요. 그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뭘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 한국의 투서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광복회라는 이 단체를 이게 좀 이렇게 아주 뭘 표현해야 되나 이런 과거에 회장했던 사람들은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좀 이걸 어떻게든지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무슨 뭐 본부에 상신해서 뭐 연구 제명 처리한다 이런 거는 무슨 제가 무슨 뭐 광복회에서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그러면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정권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 네. 당연하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건 불법이죠. 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광복회하고 다른 자체적인 정관이 있잖아요. 미서부지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한국광복회가 그러니까 미서남부지회가 한국광복회 하위 이 지회로서는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네. 잠깐만요. 저희가 여기 미국 정관을 한국광복회에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헌법을 받기 위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상위 단체나 하위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법을 더 따를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예 직무 정지를 시킨다는 자체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아니고 네. 근데 뭐 우리가 할 경우에는 소명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잠깐 답을 드릴게요. 네. 상위 하위 이런 그 제작 조직으로 간다면 한국과 미국과 관계는 상위 하위가 아니라 우리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전례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해관계지 법적으로 묶여있는 상위 하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 정관이나 이런 지금 이제 비영리에 등록된 거는 한국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회장 때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전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비영리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어요. 시도는 했었으나 30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영리가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뭐 커스텀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비영리를 제대로 2022년부터 셋업을 하고 지금까지는 거기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상위 하위 조직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지원이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상위 하위로 하겠다면 물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소통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 하위라고 하기보다는 30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customary 그리고 이해관계를 유지했고,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계신 후손분들과 회원분들은 한국에 계신 광복회 회원들과 잘 지키고 또 대우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관계를 쌓기 위함이지 저희가 상위 하위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총회 때 강석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온 공무원을 들고 회원들한테 그 주면서 동영상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총회장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본국 그 본부가 어떤 교사를 했다고 심정을 느끼십니까? 조사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공부에서 그게 아니고 한국 강북에서 그분한테 이렇게 교사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질문이? 한국 광복회 본부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아, 장석이님한테 둬서 장석이님이 한국 보낸 거잖아요. 강북에서 아직 그리고 그런 그걸 사실 알면서도 본부에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교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 강북에서 지금 가만히 있죠. 알고 있으면서. 예. 근데 제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는 모든 기관은 위계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강북에서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사무총장을 통해서 회장님께 접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부 무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 회원한테 모든 것을 알려요. 한국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모든 걸 알려서 그분을 통해서 회원들한테 막 뿌려지는 거예요, 소식이. 그거는 위계 질서를 무시한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심각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 광복회하고 결코 등지고자 하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절차적인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일개 회원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분이 회원들한테 모든 것을 뿌릴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광복회, 지금 현재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지금 광복회가 기자회견 중입니다. 연간 한국에서 공익법인으로 매년 35억 원을 지원받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 광복회에 1불도 지원한 적 없어요. 저희 광복회는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1년에 약 2만에서 3만 불이 돈이 필요해요. 왜 그러면 3.1절 행사라든가 8.15 광복절 행사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1불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영해 왔냐? 우리 이사회하고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내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김준배 회장이 첫 해 임기 때 개인 돈으로 확실한 건 아닌데 한 3만 불 이상을 쓰셨어요. 그 돈으로 행사를 다 한 거예요. 3.1절, 광복절 행사 이런 거 다 해왔는데 1불도 지원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행위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갑질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갑질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1불도 지원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럼 다른 단체에서, 다른 정부 기관에서 받은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보훈부라든지. 한국국가보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 얼마죠? 부회장님? 순국 선연의 날 예, 행사로 순국 선연의 날 행사 때 보훈부에서 온 거예요. 보훈부에서 행사 지원비가 얼마였죠? 한국 돈 500만 원. 한국 돈 500만 원. 그거 한 번 받았어요. 두 번째. 근데 한국 광복회에서 정관을 좀 들어봐 주실래요? 그 정관을? 사진 찍으시네. 정관을 이렇게 같이 다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예. 근데 솔직한 얘기로요. 네, 사진 찍으신데. 저기 말씀하시면서 잡아주세요. 여기 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차종 블랙 캠리 1762 세운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차 빼달라요. 김준호 회장님 말씀 좀 좀만 근데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 직무정지 좀 보셔야지. 사진 찍 제가 직무정지 당하기 전부터 장석희 씨는 저한테 징계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뭐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장석희 씨의 그 타이틀이 뭐였어요? 내부. 일반 회원이 그 당시에는 일반 회원이었어요. 예. 처음에는 수석 부회장을 하다가 어. 그 2년 전에 관뒀어요. 근데 뭐 어떤 개인적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회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이 지회장한테 그 저기 할 거다. 직무 정지시킬 거다. 직무 시킬 거다. 이렇게 징계할 거다. 구두로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예, 직접 여러 번 했죠. 그 동영상 촬영 다 있어요. 여러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본부에서 직무정지가 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일반 우리 같은 회원이 본부에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부에서 어떤 뭐 무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뭐.